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말합니다. 지금 팔아라.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가능성, 정책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다주택자가 팔면 전월세는 더 오르는 것 아닐까? 오늘은 그 구조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5월 9일 이전 매도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과 적용 전후 세금 차이는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보유 10억 원 차익 기준이라면 중과 적용 시 세 부담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폭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면 그 집에 살던 세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매수자가 실거주에 나설 경우 기존 세입자는 계약 만기 후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합니다. 이 수요는 어디로 갈까요? 결국 인근 지역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미 서울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월세 전환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공급은 감소, 수요는 유지 또는 증가. 이 구조에서는 전세와 월세 모두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설 이후 학군 수요와 봄 이사철이 겹치면 임대차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매매 시장 압박이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전이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등록임대 사업자 물량입니다. 2026년 이후 서울에서 의무임대가 끝나는 물량은 약 4만 가구에 달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처분이 유도된다면 단기 매물 증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책 신뢰가 흔들릴 경우 장기 공급 기반이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시장 안정은 압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카드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만으로도 세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과거 60%에서 95%까지 조정된 전례도 있습니다. 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수단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버티면 더 부담된다. 그렇다면 서울 집값은 꺾일까요? 현재 흐름은 상승 유지입니다. 다만 4월 말에서 5월 초 중과 회피 매물이 실거래로 이어질 경우 상승폭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상승 속도 조절에 가깝습니다. 근본적 공급 확대 없이는 장기 안정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속도와 신뢰. 강한 바람은 옷을 더 움켜쥐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정책과 일관된 신호는 시장을 스스로 움직이게 합니다. 설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매매와 임대차 모두 큰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구조를 읽어야 할 때입니다.